얼마 전에는 이 캄보디아 내에서 자위대가 또 훈련하는 그런 또 사진도 찍히기도 했고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영역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거죠. 지금 사실 제일 당혹스러운 게 중국이에요. 태국이 쓰는 무기 터져, 중국 무기 신뢰도 떨어져, 또 터지고 있는 그 담지들이 있죠. 그런 단지들이 다 중국 자본과 관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코피 터지는 피해자는 중국이다. 자, 그러면 이제 태국 그래도 계속 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차피 국제사법재판소에 국경조약도 있고 판결도 있고 국제선례도 있으니까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들어가서 철수 안 한다? 그럼 쉽지 않아요. 미국도 제재할 거고 아세안도 제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두들겨 패느냐? 태국 국내 사정이 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태국 국내 정치는 왕당파, 왕이 있고 군부가 있고 여기 기득권층 여기 하나의 세력이에요. 보수 진영. 그다음에 소위 약간 진보 진영이라는 데가 서민 중심 이쪽 일반 서민 중심. 이 사람들은 군부 쿠데타 이런 거에 반감이 많아요. 약간 민주적 성향을 더 지지하고 이걸 대표하는 게 바로 탁신 친나왓 집안이에요. 탁신 들어보셨죠? 탁신 정권. 탁신은 이 서민층, 파퓰리즘, 대중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탁신이 서민이 아니에요. 탁신도 재벌이에요. 그 탁신, 그러니까 크게 나눠져 있어요. 군부 왕당파와 그다음 이쪽 서민 지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에 작고하신 그 푸미폰 아윤예도당 이분은 군부와 일반 국민들이 모두 존경을 받았어요. 모범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왕 그 아들은 권위적이에요. 과거에는 군부가 쿠데타 일으키면 왕이 잘해서 못해서 판결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군부를 왕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 일으키면 왕이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왕실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왕 욕하면 집안 쫄딱 망해요. 3대가 망해요.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푸미폰 아인예다 왕의 왕실과 지금 완전히 달라요. 태국 국민들이 자랑했던 푸미폰 왕과 지금 아마 마하 왕인가 이 왕은 달라요. 권위주의에게.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요. 형국이. 그러니까 야당. 일반적인 이 탁신 친나와스로 대표. 여기 또 있어요. MFD라고 국민당도 있고. 지금 있는 아누틴 총리는 요 중간이에요. 왕과 군부 지지도 대화도 되고 이쪽 탁신 친나와 혹은 이 서민층 중간자예요. 요 상황이에요. 네네.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지금 탁신 이 아누틴 총리가 내년 2월 8일 날 총선거, 의회 조기 총선을 실시해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냐. 태국 안에서는 군부가 하도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군부하면은 안방에 여포. 싸움은 못하는데 쿠데타만 한다. 반감이 많아요. 지금 캄보디아 장성이 3,000명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어요. 네. 태국도 장난 아니에요. 장성 많아요. 이게 다 군부가 장악하니까. 그런데 재밌는 일이 뭐가 있냐. 캄보디아하고 전쟁이 7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그럼 캄보디아 일방적으로 줄게 패잖아요. 그다음에 영토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태국 군부의 지지도가 95%까지 올라가요. 95%요? 와, 95%. 아니 일방적으로 때린 그럴 거 아니에요. 북한도 아니고 진짜. 네. 95%까지 올라가요. 와. 내각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왜냐? 왜 7월 달에 떨어졌느냐? 제가 탁신 친나왓은 서민 쪽이고 반군부라고 그랬잖아요. 자, 2006년에 탁신 친나왓이 총리였는데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캄보디아로 가요. 네네. 자, 캄보디아는 태국 군부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나쁘죠, 국가 문제 때문에. 근데 탁신 친나와도 태국 군부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럼 탁신과 훈센은 서로 의형제거든요. 네. 의형제 관계예요. 그럼 둘 다 태국 군부한테 반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네. 여기서 동질감이 있어요. 근데 2007년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5월에도 분쟁이 있다고 그랬죠. 2005년 7월 달에 분쟁이 있고 5월 달에 있었다고 그랬죠. 5월 달에는 탁신 딸이 총리였어요, 태국에. 패통탄 친나왓이라고. 네. 탁신 집안이 4명이 총리를 배출해요. 참 재밌어요, 그것도 보면.
근데 5월 달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충돌했거든요. 그때 태국 국경사령관이 2군 사령관이에요. 1군 사령관은 더 후방이고 최전선이 2군 사령관인데 그때 훈센 상원의장이 7세니까 패통탄 친나와 타고 왜냐 탁신이 도망가서 캄보디아에 있을 때 서로 호용호제 했으니까 그 딸인 패통탄 친나와는 훈센 상원의장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친하겠죠? 그렇죠. 네. 통화를 하는데 패통탄 친나와시 훈센 상원의장 혼마네트 아버지한테 삼촌이라고 불러요. 적인데 전쟁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태국군 2군 사령관을 욕해요. 왜냐? 군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탁신 집안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훈센이 이걸 흘렸어요. 통화를 흘리니까 태국 국민들이 패통탄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탄핵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누텐 총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태국 국민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엉망이죠. 그 바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국 군부가 왜 저렇게 서슬퍼렇게 두들겨 패느냐. 집권 여당이. 내년 2월 8일 선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캄보디아를 두들겨 패면 팰수록 어떻게 돼요? 지지율이 계속 오르죠. 지지율 올라가죠. 그다음에 그 탁신에 대한 탁신 패통탄 친나와 탁신 딸이 했던 그 훈센 상원의장과 통화 내 통했지 이런 이미지. 그럼 야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탁신 계열은 어떻게 돼요? 타격을 계속 받는 거죠. 반대편으로. 이 그림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왜 계속해서 태국이 캄보디아를 계속 공격하고 해상 봉쇄 비슷한 데까지 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괴멸적 타격을 입히고 특히 카지노와 스캠 범죄 단지를 때리느냐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태국 내부에는 어쨌든 내년도 국내 정치적 28 총선도 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캄보디아가 이 정도 되면 관광에 의존하는 그다음에 훈센 후마네트 부자가 범죄단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네. 자명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카지노와 스캠 단지를 두들겨 패면 지금 언론에 앙코르와트 계속 나오잖아요. 앙코르와트가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앙코르와트 가시겠어요 관광? 못 가죠. 안 가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훈센 훈마네트 부자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범죄 집단과의 관계, 관광산업 위축, 태국 경제에 대한 타격. 그럼 안 그래도 훈센 38년, 훈마네트 2년 여기에 대한 캄보디아도 젠지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범죄 조직의 와해, 훈센 정권, 훈마네트 정권을 범죄 정권으로 규정을 태국이 했으니 이게 레짐 체인지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 캄보디아 내부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그 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알려진 국가지만은 전쟁 중에 이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일본의 행보가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려던 해경 순찰설 지원을 보류하는 등 조정에 나선 상황인데 뭐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 캄보디아 내에서 자위대가 또 훈련하는 그런 또 사진도 찍히기도 했고요. 이 태국과 일본 관계 어떤 균열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조금 이거는 좀 반성이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한류도 있지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우리도 훨씬 앞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대한 OD, 공적 개발 원조.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네. 투자를 해왔고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만 지원한 게 아니고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그 앙코르와트 복원하는데도 일본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그 기분 나빠하지만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규모의 ODA, 공적 개발 원조 지원 사업의 일환이에요. 이제 그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깨진다. 태국은 미국하고 동맹인데요. 일본도 미국하고 동맹인데요. 오히려 캄보디아는 중국과 친하거든요. 맞아요. 네. 일본과 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럼 태국은 중국과 안 친하냐? 태국도 중국과 친해요. 이번에 나왔잖아요. 태국군이 사용하던 VT4 탱크 중국제
포신 터진 포신 거. 터져가지고. 네. 네. 캄보디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 태국도 미국 동맹인데도 중국제 무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동남아시아, 즉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영역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거죠. 태국, 필리핀은 미국 동맹이죠. 근데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중립을 지향해요. 중립을 크게 보면. 여기에 일본은 오래전부터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우리는 뭐 그냥 한류, 뭐 캐대언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본은 아주 체계적으로 동남아시아 영향권을 행사해 왔고 그 와중에 캄보디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일본이 특별히 캄보디아에 친한 건 아니다. 태국에도 일본은 아주 많은 공적 개발 운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동남아시아에서 인지도가 우리가 떨어지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투자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앞서 말씀하신 그 중국제 그 자주포 거기에 이제 포신 터진 거 그 이슈도 있고 보니까 태국군이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 장비를 노획해서 그걸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가 다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 다 무기를 지원한 거잖아요. 이거 약간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얽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중국판 군사적 1대1로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보시면 알겠지만은 태국은 타이만이 있고 캄보디아도 해안이 있어요. 이게 1대1로 라오스를 거치면은 바로 지금 남중국해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양쪽 다 영향력을 행사한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제일 당혹스러운 게 중국이에요. 왜냐? VT 탱크 터져서 중국 무기 코피 터져.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의 가장 전략적인 무기는 아주 가장 센 게 PHL-03 300mm 다연장 방사포거든요. 이거 사거리가 70에서 130km까지 가니까 정밀도도 높아요. 올해 5대 그 발사 차량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쓰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 보여. 그다음에 PHL-03 나와. 그러니까 중국이 캄보디아 안 그래도 캄보디아 스캠 단지 그 천스가 중국인이잖아요. 중국계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또 그런 막대한 범죄 단지가 중국 권력층의 비호 없이 유지 안 돼요. 그렇죠. 중국 권력층의 관계도 다 나와요. 시진핑 주석은 범죄의 소탕 전쟁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연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 의도 터지고 있는 그 단지들이 있죠. 그런 단지들이 다 중국과 연관이 있어요. 중국 자본과 관계가 있어요. 그중에 범죄 단지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의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스페셜 이 경제 특구도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때문에 중국이 범죄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무기 지원할 때 이미지 나빠져. 태국은요. 태국과의 관계는 캄보디아 중국이 지원하니까 태국 관계 나빠져. 또 태국이 쓰는 무기 터져. 중국 무기 신뢰도 떨어져. 그 중국이 지금 양쪽에서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래요. 우리 특사 파견할게. 야 제발 좀 그만 싸워. 지금 서둘러서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코피 터지는 피해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이 잘 그렇게 휴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없어요. 중국 어떻게 지금 미국 트럼프도 안 통하는데 국내 정치가 개입되면 이거는 어디도 개입 못해요. 우리 12.3 계엄 사태 때 해외 신경 썼어요? 못 썼죠. 못 쓰죠. 거기 누가 개입하면 지금 사생결단인데 지금 그 결단 저기에 지금 누가 그럼 또 하나는 그럼 캄보디아는 왜 자꾸 태국한테 뭐 지뢰매설하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게요. 왜냐? 훈센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에요. 38년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2대를 못 가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네. 솔직히 좀 훈센에 비해서는 카리스마가 떨어져요. 거기다 캄보디아 경제를 지탱하는 게 관광, 카지노, 또 범죄와 연관된 산업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그동안 하도 피해자가 많으니 캄보디아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전자도박을 중단시켰어요. 태국도 하도 피해가 많으니까 캄보디아 카지노 가는 걸 옥죄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캄보디아 안에 카지노 가니까 태국에서 카지노 만들까 하는데 내국인용까지 얘기가 만들진 않았는데 이 타격이 가해지니까 흔들리는 거죠.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지금 태국과 충돌하면 민족감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안에서 나와요. 물론 보면 뭐 몇만 명 자원 입대했다 막 이렇게 민족감정. 그러니까 캄보디아 훈센 정권은 흔들리면
태국을 치면 왜 그렇게 친한 탁신딸 패통탄 친나오과의 통화를 그러게요, 진짜. 흘렸겠어. 만약 민족 감정. 내가 태국을 이겨. 패통탄 친나오과는 나한테 미치야. 이런 인재,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동지였던 탁신 집안을 무조건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안에서도 지금 이 충돌을 의도 터지지만 이걸 정권 안정화에 활용하려는 하는 경향도 또 있는 거예요. 이 충돌을. 국내 정치적. 그러니까 태국은 조기 총선, 군부 입지 강화.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흔들리는 훈센 정권의 이 원래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옆집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부부싸움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국내 정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민족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전이 돼도 이 앙금이 남죠. 네. 또 언제 충돌할지 모르죠. 맞아요. 국경 분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이다. 제국주의 시대의 국경 문제, 그다음에 양측의 국내 정치 문제, 이게 좀 얽혀 있고, 또 여기에 국제 정치적으로도 태국은 미국 동맹이에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죠.